자, 일단 키워드는요,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는데, 홍보성 키워드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정보성 키워드도 있어요. 자, 일단 홍보성 키워드라고 하는 거는 네이버에 어떤 수익원이 되는 키워드가 홍보성 키워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매출 키워드라고 하는데요. 네이버는 실제 돈을 벌어들이는 수단이 광고 수익으로 돈을 벌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이버에게 광고 수익을 가져다 두는 키워드를 바로 홍보성 키워드라고 해요. 저번 시간에 우리 요양보험 검색해 봤었죠. 그쵸? 뭐 이런 식으로 쳤을 때 일단 여기 앞쪽에 이렇게 파워링크들 뜨는 거를 봤었을 거고, 요양 등급이었던가요? 저번 시간에 쳤던 게 이렇게 이 파워링크가 뜨고 그 다음에 뜨는 게 뭐 등급 관련 주제 살펴보기, 뭐 등급 신청, 뭐 이런 식으로 뜨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파워링크가 먼저 뜨는 이런 부분들이 바로 여기서의 홍보성 키워드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검색을 하면 제일 먼저 파워링크가 뜨고, 그 다음에 뭐 비즈 사이트가 뜨고, 그 다음 뷰가 뜨고, 이런 식으로 노출되는 키워드는 홍보성 키워드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만약 블로그를 해가지고 이 홍보성 키워드로 띄우겠다가 사실은 굉장히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요걸 노리는 게 아니라 정보성 키워드를 좀 노리셔야 돼요. 자, 홍보성 키워드 중에서는 병원 관련 키워드가 위험군 키워드에 속해요. 그래서 위험군 키워드는 아예 다루지 않는 게 좋습니다. 가끔 우리가 병원에 대해서 어떤 후기를 적거나 아니면 어떤 환자 소개 알선으로 어떤 글을 적는다라면 이게 법상으로가 금지가 되고 있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네이버에서도 공지를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죠. 자, 그리고 고단가 키워드가 있는데요. 맛집이나 다이어트와 같은 것들은 라이센스랑 상관은 없겠지만 네이버에서 고단가 키워드로 분류하고 있는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이런 키워드들 보면요, 파워링크가 많은 키워드이고 최적화가 아닌 블로그가 작성했을 때는 우리 알고리즘에 의해서 블로그 지수가 좀 하락할 수도 있는 그런 키워드가 이런 고단가 키워드라 할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꼭 작성해야 된다면 최대한 사진이나 영상을 포함한 개인의 경험과 의견을 잘 담아내도록 해주시면은 이런 키워드로도 올리는 게 가능하겠죠. 그럼 우리가 노려야 되는 키워드는요, 정보성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 정보성 키워드는요, 홍보를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정보 제공이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네이버의 광고 수익과 관련이 없고 최적화 블로그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상위 노출이 가능한 키워드를 바로 이런 정보성 키워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성 키워드로 우리가 포스팅을 많이 하게 되면 블로그의 지수가 상승하고요. 아무래도 파워링크가 없이 뷰탭이 바로 보이는 키워드를 바로 정보성 키워드라고 해요. 간단히 보면은 우리 노인 장기 등급 신청 뭐 이런 식으로 쳐봤을 때 그때 뭐라고 쳤었더라? 딱 좋은 키워드가 있었는데 간단하게 그럼 제가 보통 쓰는 걸로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런 랭크 함수다 라고 한다면 파워링크가 뜰 리가 없죠. 이런 거는 일종의 정보성 키워드라고 보시면 되겠죠. 저번에도 되게 잘 떴어서 그걸 예를 들려고 했는데 제가 키워드를 따로 안 적어놨다 보니까 기억이 안 나서 그냥 다른 걸로 한번 쳐서 보여드렸어요. 어쨌든 이런 키워드는 네이버에서도 되게 원하는 키워드예요. 왜냐하면 네이버를 사람들이 들어오는 이유가 보통 이제 정보를 찾기 위해서 들어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키워드가 많을수록 제대로 검색이 잘 될수록 사람들이 정보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질 테니 네이버로 많이 들어와서 검색을 하겠죠. 그래서 네이버가 되게 반기는 키워드가 이런 정보성 키워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키워드로 만약에 블로그의 내용들을 많이 채워넣게 된다면 그에 대한 블로그 지수가 상승할 수가 있고요. 따라서 오랫동안 내 글이 상위에 노출되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겠죠. 자, 네이버 알고리즘은 실제 이렇게 변천이 됐어요. 제일 그러니까 처음 로직은 리브라 엔진이라고 합니다. 얘는 2015년까지 이루어졌던 엔진인데요. 꾸준하게 글을 올리면 최적화 블로그로 인식했던 시대가 있어요.
그때는 무작위로 우리가 꾸준하게 글만 쓰면 됐기 때문에 업체들에서도 매크로를 돌려서 자동으로 아무 글이나 쓰고 최적화가 되면 판매를 했었던 그런 시기죠. 그래서 옛날 블로그가 지금도 어느 정도 최적화가 되어 있다면 꽤나 비싼 돈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보가 영 안 좋아지는 거예요. 정보의 만족도가 떨어지겠죠. 그래서 네이버에서는 2015년까지 이 리브라 엔진을 마치고 C랭크 알고리즘을 도입했어요. 이게 이제 2세대의 검색 엔진은 C랭크 알고리즘이라는 건데요. 현재도 C랭크 알고리즘이 기준으로 들어갑니다. C랭크 알고리즘의 핵심은 신뢰도에 따라서 들어가게 되는데요. 문서 자체보다는 해당 문서의 출처인 블로그의 신뢰도를 평가하는 알고리즘이에요. 그래서 한 분야에 대해서 전문성을 담은 글을 상위 노출시켜주겠다라는 게 이 C랭크 알고리즘의 특징인데, 모든 이제 광고 같은 것들이 파워블로그한테 몰리게 되고요. 따라서 파워블로거의 전성시대가 열렸었던 게 이 C랭크 알고리즘이 진행됐던 이유예요. 자, 왜 그렇게 됐냐면 아무래도 블로그를 오랫동안 계속해서 썼던 사람이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의 글이 더 많다 보니까 그 사람 글을 더 신뢰를 하겠죠. 그래서 그 글을 우선 노출시켜 주다 보니 옛날에부터 블로그를 꾸준하게 잘 운영해 오시던 분들이 실제로는 계속해서 노출이 되고, 최근에 뭐 만든 사람들의 경우는 노출이 안 되는 그런 사태가 일어났던 거죠. 그래서 이 C랭크 알고리즘이 좋긴 좋지만 약간 그런 허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한 3세대 로직인 다이아 로직을 만들었습니다. 출처의 신뢰도를 검색 결과 랭킹에 반영하는 C랭크를 보완하기 위한 그런 로직인데요. 얘는 이제 C랭크 알고리즘을 보완하는 로직이지 C랭크 자체를 바꾼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C랭크 알고리즘을 잘 익혀놓게 된다면 나머지 로직들은 C랭크를 그냥 약간 도와주는 로직이라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이아 로직의 핵심은 선호도예요. 그래서 네이버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키워드별 사용자들이 선호하는 문서에 대해서 점수를 랭킹으로 반영을 한 거죠. 그래서 네이버 검색을 한 사람들이 좋아요를 하고 또 오래 읽을 수 있는 퀄리티가 높은 글을 상위에 올리자, 이런 목적으로 만들어진 게 다이아 로직이라고 합니다. 일단 C랭크는 리브라를 대체하는 로직이었다면 다이아는 C랭크를 보완하는 로직으로 쓰여졌고요. 따라서 이 다이아 로직이 이루어짐에 따라서 오래된 글이 아닌 최신 글이라고 했을 때도 사람들이 일단 선호하는 문서라면 최신 글을 선호하겠죠? 예, 그런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반영이 돼서 내가 블로그를 쓴 지 오래되지 않았다라고 하더라도 상위 노출이 될 수 있도록 되어지는 그런 로직이었어요. 그리고 작년도 5월 달에 바트로직이라는 알고리즘이 도입이 되었는데요. 요건 이제 사용자의 의도까지도 파악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선호도를 보다 세부적으로 분석해서 이용자가 검색어를 입력할 때 어떤 상황과 맥락에서 정보를 찾는지, 그리고 웹문서와 이미지, 동영상 중에서는 어떤 것을 선호하는지를 종합해서 검색 결과를 구성하는 바트로직이라는 게 더 추가로 도입이 되었습니다. 자, 근데 이런 로직들의 변천사를 우리가 다 외우라고 내드린 건 아니고요. 우리가 그래도 네이버를 좀 이해를 해야 네이버가 원하는 글을 쓸 수가 있겠죠? 결론은 이런 거예요. 네이버는 사람들이 선호하는 좋은 글이면서 동시에 같은 주제로 전문적인 글을 써온 블로그를 더 신뢰하고 상위 노출을 시켜주겠다라는 거죠. 즉, C랭크 로직에 따라 블로그의 신뢰도가 정해지게 되고요. 다이아 로직에 따라서 검색자의 선호도에 따라서 판단을 하고, 거기 이제 블로그 지수까지 고려해서 상위 노출할 글을 결정하게 되는 게 바로 네이버의 현재 알고리즘의 형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정보성 키워드와 세부 키워드를 적절하게 조합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검색자들이 선호할 만한 경험이나 정보 의견을 글에다가 잘 녹여내시게 되면은 상위 노출시키기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으실 거라는 거죠. 결국에는 키워드를 제대로 구사하는 게 상위 노출을 시키는 전략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상위 노출이 되면은 사람들이 다 눌러볼까요? 일단은 눌러보게끔 하기 위해서는 제목 자체도 조금은 매력적이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유입이라는 거는 검색자들이 클릭이 이루어지는 걸 말하는데요. 노출이 된 글 중에서도 제목을 보고 흥미를 느낀 글을 눌러보게 되겠죠. 노출이 되는 거야 우리 알고리즘을 만족시키면 상위 노출이 되겠지만 그것을 이제 흥미를 느껴서 클릭을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게 바로 유입 전략이라 보시면 되세요. 그러면 일단 제목에는 클릭을 이끌어올 만한 어떤 요소가 들어가야 되겠죠. 검색자들의 관심을 끌어서 클릭을 유도할 수 있게 차별성을 가진 제목을 짓고요. 폰으로 봤을 때는 제목이 두 줄을 넘어가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목에는 키워드가 들어가도록 해주셔야 돼요. 단 키워드를 우리가 그냥 연결해가지고 쫙 적는다. 그거는 좋지 않고요. 적당하게 자연어가 될 수 있게, 말이 될 수 있게 연결을 해주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정보성 키워드를 좀 확인을 해보자면 일단 카테고리를 한정적으로 쓰시는 게 좋습니다. 이거는 C랭크 알고리즘의 신뢰도 조건에 따르기 위해서인데요. 네이버는 신뢰도를 따라요. 그래서 한 가지 주제를 꾸준하게 다룬 블로그를 정확한 블로그라고 생각을 해주거든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정보성 키워드라고 아까 랭크도 쓰고 뭐 딴 데 있는 또 다른 키워드도 쓰고 아무거나 그런 주제랑 상관없이 닥친 대로 사용했을 때는 깊이가 없는 잡블로그로 인식이 됩니다. 물론 잡블로그도 쓰임은 있어요. 왜냐면 각각의 어떤 후기 같은 것들을 남기는 일반 블로그로 쓰시면 되긴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내가 어떤 기관 블로그를 만들거나 한다라고 한다면 그에 맞는 내용들을 담도록 해주셔야 되겠죠. 자, 두 번째, 장기적으로 꾸준히 유입을 가져올 수 있는 키워드를 선정하시는 거예요. 이때는 홍보성 키워드는 피하시고 위험금 키워드는 당연히 피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카테고리를 좁혀서 정보성 키워드를 공략하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검색량이 낮은 정보성 키워드를 공략해서 블로그의 지수를 높이고 점차 검색량이 많은 정보성 키워드를 공략하는 전략을 사용해 주신다면 좀 도움이 되실 거고요. 장기적으로 꾸준하게 유입을 도와줄 수 있는 키워드를 계속해서 쌓아가시는 겁니다. 자, 단일 키워드라는 게 있고 세부 키워드라는 게 있죠. 단일 키워드가 우리가 봤던 대키워드, 큰 키워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단어 하나로 이루어진 키워드로 사람들은 사실 제일 처음에 많이 검색하는 유형의 키워드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서는 제대로 된 검색 결과를 얻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약간 광범위하니까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처음에 사람들이 검색을 했더라도 점점점 세부 키워드로 가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일 키워드를 생각하기보다 우리는 세부 키워드를 파악을 해주셔야 돼요. 그럼 세부 키워드는 뭐냐? 여러 단어를 조합한 키워드를 세부 키워드라고 합니다. 그러면 단일 키워드 여러 개를 조합한 경우 단일 키워드에 적절한 형용사나 의성어, 그리고 의태어 이런 것들을 조합한 게 세부 키워드라 볼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카카오톡, 이모티콘 만들기 얘네를 합치면 카카오톡 이모티콘 만들기라는 세부 키워드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런 키워드가 아무래도 대표 키워드보다는 사람들이 더 눌러서 보게 될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조회수 대비 문서 수가 훨씬 적은 키워드를 공략해 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럼 유효 키워드라는 단어도 있는데요. 이 유효 키워드는 뭐냐면 공식적인 용어로 있는 건 아니에요. 검색한 사람들이 내 블로그에 유입되도록 하는 키워드를 유효 키워드라고 하는데요. 원래 이제 블로그 차트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서 만든 개념이 유효 키워드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블로그 차트에서는 유효 키워드를 기준해서 각 블로그의 상태를 점검하고 순위를 매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 블로그가 내가 원하는 어떤 카테고리 안에서 몇 등 정도 되는 블로그일까? 이런 블로그의 상태 지수가 좀 궁금하다면 블로그 차트에 가입하셔서 본인의 블로그를 집어넣어 보면 나와요. 자, 그때 이제 유효 키워드가 나올 텐데 그 키워드를 쳤을 때 내 블로그에 유입이 되는 키워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PC나 모바일 검색 순위가 아니라 이 유효 키워드는 실제 내 블로그에 유입되도록 하는 키워드로 이런 유효 키워드가 많으면 많을수록 방문자가 늘고 블로그 지수도 높아지게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상위 노출을 하기 위한 키워드 전략을 따져본다면 일단 홍보성 키워드나 단일 키워드는요. 우리가 상위 노출이 힘들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걸로 이제 내가 상위 노출을 하기 위해서는 진짜 피 터지는 싸움을 해야 될 거예요. 왜냐면 서로 간에 되게 경쟁이 치열한 키워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건 그냥 최적화 블로그한테 양보하시고요. 일단은 사람들은 어디로 들어온다고요? 일단은 대 키워드를 쳤다가라도 점점 세부 키워드를 가서 거기서 이제 구매 결정이나 어떤 서비스 결정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부분을 굳이 쓸 필요가 없고 정보성 키워드를 공략해서 우리의 어떤 지수를 높이면서 세부 키워드를 적절하게 이용하신다는 게 제일 좋은 점이겠죠. 자, 그리고 카테고리예요. 카테고리를 분산하지 말고 집중을 합니다. 그랬을 때 신뢰도가 더 높아지게 되겠죠. 막 그러니까 어떤 건 맛집, 어떤 거는 예를 들어서 음식, 어떤 거는 뭐 예를 들어 취미생활, 어떤 건 일상 막 이렇게 섞어서 쓰게 됐을 때는 블로그의 신뢰도가 그만큼 떨어지게 돼요. 근데 만약에 어떤 블로그에서 자동차에 대한 것만 잔뜩 적는다라고 한다면요. 그것도 자동차 예를 들어서 정비하는 것에 대해서만 적는다고 한다면 그 블로그가 되게 신뢰성 있는 전문적인 블로그로 보이겠죠? 그렇게 카테고리는 분산하지 않고 집중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비교적이면 검색량이 적은 키워드를 공략을 해주셔야 되겠죠. 해당 카테고리에서의 신뢰도를 쌓아가는 게 장기적으로 블로그의 지수 상승과 상위 노출에 큰 힘이 되고요. 동시에 유효 키워드를 전략적으로 쌓아가는 방법이 되니까 그런 것들을 좀 노려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 첫 번째로 제가 키워드 마스터를 적어 놓긴 했는데요. 원래 제가 제일 처음에 설명드리는 거는 네이버 광고라는 곳을 먼저 설명을 드려요. 그래서 일단은 네이버로 잠깐 가시고 네이버의 검색창에다가 네이버 광고라고 쳐주세요. 자, 이렇게 적어보시면 네이버 광고 사이트가 보일 거예요. 네이버 광고 찾아오셨어요? 그럼 클릭. 그리고 여기 보시면 네이버 아이디로 로그인이 있어요. 요걸 눌러주세요. 그러면 네이버 아이디를 적으라고 뜨죠? 여기다가 본인의 네이버 아이디를 적어줍니다. 적으면 저는 로그인이 바로 됐잖아요. 가입이 돼 있기 때문에 뜬 거고 아마 뭐 가입하라고 뜰 거예요. 그거 절차를 일단 진행해 주시면 되세요. 내가 네이버에다가 광고를 하려면 이 비즈머니를 채워놓고 광고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비즈머니를 채운 것만큼 광고가 나가고 그 다음에 광고가 비즈머니가 떨어지면 끊어져요. 그렇게 돼 있는 거고 지금은 우리가 광고를 직접 할 게 아니라 그냥 간단하게 키워드를 찾아보기 위해서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저번에 우리 키워드 생각한 거 몇 가지 있었죠? 그걸 여기다가 이제 적어 보시는데 지금 생각이 안 나시는 분은 위에 여기 플러스 한번 누르시면 네이버 맞을 거예요. 네이버로 들어가서 내가 일단 생각하는 키워드를 일단 적어 보시는 것도 도움 되실 겁니다. 저번에 적었던 게 장기 요양보험 맞나요? 이게 보니까 여기 장기 요양보험이면 노인 장기 요양보험, 보험료, 보험법, 뭐 봉단, 제도 뭐 이렇게 뜨죠. 얘네들이 자동 완성어인 거고요. 여기서 눌러서 이렇게 들어갔을 때 밑에 보이는 얘네들은 연관 검색어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적으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생각나는 대로 적어보셔도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요. 뭐 이런 식으로 몇 가지 생각해서 적는 거예요. 뭐 5개까지는 적을 수 있으나 상관없어요.
뭐 대략적으로 뭐 3개나 2개나 이렇게 적어봐도 되고,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키워드 대략적으로만 적어서 조회하기 눌러보세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1000개의 연관 키워드를 뽑아줘요. 자, 일단 아무거나 적으세요. 본인한테 관련된 걸로 그냥 적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일단 내일 배운 카드는요, 검색을 어마어마하게 하네요. 그쵸? 109,300건 PC에서 검색하고 있고, 모바일에서는 24만 200건 정도 검색을 했다고 해요. 이게 월간 검색 수니까 최근 한 달간 검색한 횟수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옆에 월 평균 클릭 수라고 되어 있는 거는 얘가 광고 사이트에 들어와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파워링크라든지 그 키워드에 이제 광고를 클릭한 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많이 검색했는데 광고 클릭은 대략 한 53.5%, 53.5만큼, 428.2만큼 이렇게 지금 월 평균 클릭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거를 이제 모집단으로 놓고 이걸 이제 백분율로 해보니까 클릭률이 0.06%, 0.2% 정도 됐다고 해요. 그럼 이 내일 배움 카드는 실제 보면은 검색은 어마어마하게 하고 노출력도 경쟁 강도도 굉장히 높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효용이 없는 키워드라 보면 되겠죠. 적어도 이 월평균 클릭률이 1% 이상이 된다면 그래도 좀 좋은 키워드라고 볼 수는 있어요. 근데 무작정 1% 이상이 되는 건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모집단이 너무 적으면 그것도 맞진 않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따져가면서 키워드들을 뽑고 다시 검색해서 조회를 해보고 이랬을 때 더 내가 원하는 키워드들을 뽑을 수가 있어요. 자, 일단은 이 내일 배움 카드라고 적은 키워드를 한번 제가 눌러서 확인해 볼게요. 자, 연관 키워드의 글씨를 눌러보니까 월별 검색수 추이가 나옵니다. 보면 밑에 있는 파란 선이 데스크탑, 바로 PC로 검색한 거고요. 위에 있는 초록선이 모바일에서 검색한 거래요. 보시면 데스크탑보다 모바일이 훨씬 더 많이 검색하고 있는 게 보이죠. 그리고 언제 많이 검색했냐면 7월달하고 1월달 그리고 3월달 이 무렵때 더 많이들 검색했다는 것 같아요. 자, 내려서 보니까 월간 검색수 사용자 통계가 보이는데요. 남성과 여성의 검색 비율이 보면은 여성들이 많이 더 검색했네요. 근데 남성은요, 좀 특이한 게 PC로 검색을 더 많이 해요. 그리고 여성은 보면은 모바일에서 더 검색을 많이 한다라는 게 보여집니다. 월간 사용자 통계를 보면요, 이 내일 배움 카드의 대상층은 일단은 나이대가 대학생 넘어서 이제 가능해요. 그러다 보니까 대략 한 20대 초반보다는 초중반에서부터 나이대 검색이 있었던 것 같고요. 보통 아무래도 덱스탑에서 이때는 검색을 더 많이 한 것 같아요. 나이대에 따라서. 근데 보면은 40대나 50대들은요, 덱스탑보다는 모바일로 검색을 한 비율이 높다라는 게 보여지네요. 그러면 제가 만약에 어른들을 위한, 그러니까 재직자 중에서 조금 나이대가 있는 40대, 50대를 위한 어떤 과정에 대해서 선전을 하고자 한다면 모바일에서 잘 보일 수 있게 좀 큼지막하게 글씨들을 만들어서 올리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럼 만약 20, 30대를 위한 거라고 한다면 좀 화려하게 좀 이쁘게 해가지고 컴퓨터에서도 잘 보일 수 있게 그렇게 만드는 게 좋겠다라는 것도 보여지네요. 자, 근데 이거를 제가 봤죠. 그 다음에 이제 국비지원 마케팅, 뭐 광진구 국비지원 이렇게 넣었어요. 근데 얘네들은요, 한 달 했을 때 70건이 아니구나. 50건이나 60건이니까는 110건. 광진구 국비지원은요, 10건, 10건이니까 20건. 자, 그 다음 밑에 보니까 내일 배움 카드로 또 사람들이 어떤 걸 좀 관심 있어 하나 이런 것들이 보여요. 근데 여기서 쓸만한 게 있다면 그런 것들을 걸러서 다시 여기다가 입력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고 조회하면 그것에 대한 또 연관 키워드를 뽑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한 3번 정도 거쳐보시면은 그럴싸한 키워드들을 많이 뽑을 수가 있습니다. 내일 배움 카드, 뭐 국비지원, 인강, 뭐 국비지원 코딩 쭉 보이는데요.
내일 배움 카드 사용처 이것도 꽤 많이 찾았네요. 그러면 얘도 뭐 괜찮은 것 같긴 하고요. 사용법 이거는 찾은 사람들이 좀 있는데 보통은 광고를 눌러보진 않았을 것 같으니까 모집단만 생각하면 얘도 좀 쓸만할 것 같긴 해요. 온라인 강의는 저희가 안 하고 있으니까 넘어가고, 내일 배움 카드 신청도 사람들이 좀 많이 찾아봤던 내용인 것 같긴 합니다. 내일 배움 카드 코딩 저희 안 하고 있으니까 넘어가고, SNS 마케팅 교육에 대해서도 찾아본 사람들 보이는데요. 1.27, 1.90이면 얘도 괜찮긴 하겠죠? 내일 배움 카드 신청 방법 뭐 이것도 엮어가지고 설명하기는 좋을 것 같고, 재직자 내일 배움 카드 요거는 지금 0.21, 0.70이니까 좀 애매하긴 한데 굳이 끼자면 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온라인 마케팅 교육 요거는 인원은 적게 찾는데 사람들이 보니까는 1.59, 3.16으로 관심을 많이 가졌던 것 같습니다. 뭐 온라인 마케팅 학원 이건 아니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쭉 보는 거예요. 괜찮을 만한 게 뭐가 있나. 생각보다 학원 블로그 제작이 많네요. 이건 뭐냐면 그 홈페이지형 블로그 만드는 거 찾는 거거든요. 근데 꽤 많네요. 또 쓸만한 게 있나요? 직장인 국비 지원 이것도 뭐 쓴다면 쓸 수 있을 것 같고, 여기 떠 있어요. 더 많아요. 네, 이런 식으로 찾아서 여기 제가 적었던 이 키워드들을 일부만 좀 가져올게요. SNS 마케팅 교육하고, 그리고 온라인 마케팅 교육, 직장인 국비 지원, 일단 이 정도만 해볼까요? 재직자도 가져올까? 뭐 이런 식으로 넣어보고 또 조회를 해보면 그와 관련된 연관 키워드들이 나오겠죠. 그러면 아까랑은 조금 더 다른 느낌의 키워드들이 나와요. 그러면 또 여기서 걸러내는 거예요. 그럼 아까처럼 여기 또 걸러내졌으면 또 거기서 괜찮은 것들 뽑아서 또 뽑아봐요. 그러면 내 사업과 관련이 되면서도 사람들이 많이 찾아본, 조회수가 높은 그런 키워드들을 많이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연관 검색어들을 많이 뽑아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자, 두 번째로 저희가 찾아볼 곳은요, 바로 키워드 마스터라는 사이트예요. 자, 일단 네이버에다가 쳐도 요즘은 나올 거예요. 키워드 마스터. 여기는 웨어이즈 키워드, 웨어이즈 포스트, 키워드 마스터라고 하는데요. 여기로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 키워드 마스터 사이트가 이렇게 나옵니다. 자, 키워드 마스터도요, 비슷하게 볼 수가 있는데 아까 네이버 광고처럼 로그인이 필요 없다는 게 얘는 장점인 것 같아요. 자, 키워드를 여기다 적어 볼게요. 아까처럼. 아까 메모장에다 적어 놓을 걸 그랬네. 자, 어쨌든 제가 아무거나 또 적었는데요. 이렇게 적어 보니까 그에 대한 키워드의 PC 검색량과 모바일 검색량이 나와요. 그리고 조회수에 대해서 문서 수가 얼마나 있고 비율이 얼마나 있는지가 보이죠. 근데 이 국비 지원 내일 배움 카드라고 해보니까는 PC 모바일에서 총 조회수는 680건이 나오는데 문서 수가 보시면 12만 건이에요. 그러면 대략 177대 1이에요. 그죠? 그래서 요거는 사실은 되게 너무 빡세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키워드를 또 다른 걸 적어보거나 관련 키워드를 눌러보는 거죠. 예를 들어 국비 지원 내일 배움 카드 발급이라고 했을 때는 PC 모바일에서 총 조회수는 얼마나 되는데 문서가 얼마나 나온다, 이런 것들을 뽑아볼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 이렇게 또 쳐보니까 요거는요, 내일 배움 카드 신청 방법이라고 적은 건 PC랑 모바일에서 엄청 많이 찾아요. 대략 한 42,760건 정도 찾았더래요. 근데 문서 수가 45,895건이니까
비율로 따지면 1대 몇 정도가 되죠. 그쵸? 그러면 내일 배움 카드 신청 방법이라는 게시글로는 그래도 우리가 경쟁에서 그래도 앞에 띄우기가 그래도 괜찮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블로그 순위의 T자는요, T스토리 블로그가 아마 첫 번째로 뜨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네이버 블로그들이 보시면 압도적으로 네이버에는 많이 뜨고 있는 게 보이죠. 자, 여기 관련 키워드 중에 또 이렇게 눌러보시면은 그에 관련된 키워드에 대한 비율이 또 보여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눌러서 대략적으로 비율을 보시면 요거는 안 될 것 같고, 그죠? 경쟁이 좀 괜찮은 것들을 뽑아서 내가 관련 키워드로 활용을 해도 괜찮겠죠. 이때 이제 키워드 마스터를 활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한번 제가 쳐봤는데, 그러면 요거는 지금 보니까는 PC 모바일에서 얼마나 쳤고 문서가 얼마나 있다 이런 게 보이죠? 뭐 이렇게 쳐보면은 대상자는 대략 문서 수가 이 정도 나오네요. 그래서 검색량 대비 문서 수가 몇 개나 있는지 그런 것들을 따질 때 이런 키워드 마스터를 찾아보실 수가 있어요. 자, 이번엔 셀러 마스터. 셀러 마스터는요, 만약에 내가 쇼핑몰을 한다면 이라고 했을 때 활용하시기 좋은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요, 핸드크림을 찾는다. 그래서 키워드를 적어보면 PC 모바일에서 조회수는 몇 건이나 있는데 상품은 몇 건이 들어가 있어서 비율이 몇 대 몇인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만약 이건 이제 쇼핑을 한다라고 했을 때, 물건을 내가 쇼핑몰에 올린다라고 했을 때 대략적인 경쟁률이라든지 이런 걸 파악할 수 있는 게 셀러 마스터라고 보시면 되겠죠. 스토어 판매량 분석이라는 게 나왔는데요. 스마트 스토어 주소를 여기다 적으면 판매량이 얼마나 되는지 얘네가 뽑아주는 그런 서비스예요. 자, 예를 들어서 궁금하실 테니 스토어 하나를 좀 가져와 볼게요. 아까 핸드크림으로 했으니까 이번에도 핸드크림. 어떤 스토어 한 개를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백서라는 어떤 스토어인데 디자인을 이쁘게 꾸몄네요. 여기다가 스마트 스토어 주소를 브랜드 네이버.com 이거는 아니다. 이거는 딴 데네요. 보니까 여기가 보통 그냥 보면은 이렇게 스마트 스토어로 돼 있어야 돼요. 스마트 스토어 거를 분석하는 거니까 여기를 복사해서 한번 넣어볼게요. 그러면 오이보스라는 데를 제가 그냥 넣었는데 여기 이제 빅파워 등급을 갖고 있는 데고 배송이라든지 점수가 얼마나 만족을 하고 있고 몇 명이 방문했고 얼마나 방문자가 있으며 여기서 지금 상품은 47개가 올려져 있는데 전체 3일 동안 46건이 팔렸고요. 전체 3일 예상 매출로 얼마가 나오고 판매량은 몇 건 팔렸고 요런 정보들을 뽑아줘요. 네, 되게 특이하죠. 네, 요런 거 얘가 바로 스토어 판매량 분석이라고 해요. 상품 키워드를 분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내가 만약에 핸드크림이라고 적는다면 핸드크림에 관련된 키워드를 분석해서 이렇게 연관 키워드랑 그리고 상품명들이랑 가격, 리뷰수, 찜수, 판매량은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뽑아서 보여주기도 하네요. 그래서 일단 판매를 내가 쇼핑몰 판매를 한다 라고 하더라도 이런 연관 키워드를 뽑아보거나 했을 때 경쟁은 얼마나 될 것인지, 가격대는 어느 정도의 판매가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할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자, 이번에는 위쪽에 있는 웨어 이즈 포스트를 설명해 볼게요.
웨어이즈 포스트에는 블로그 주소를 넣으면 해당 블로그에서 어떤 글들이 발행이 되고 있었고 조회수가 어떻게 되어지는지, 그러니까 그 글에 대해서 검색 순위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블로그를 한번 들어가서 보도록 할까요? 그냥 제가 아무 키워드나 치고 있는 거라 이 부분은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이게 어떤 사람의 블로그죠? 이거를 잠깐 복사해서 여기다 제가 적어 볼게요. 이 블로그 주소는 내 블로그 주소를 적어도 되고요. 이렇게 나의 어떤 거래처 또는 경쟁사가 될 수 있는 블로그를 적어 보셔도 돼요. 보면은 여기 같은 경우요. 최근에 6월 24일자에 글을 올렸네요. 오늘 올린 게 2개, 어제 올린 거 하나, 그제 올린 거 2개, 보통 2개씩 올리다가 뭐 가끔 어쩔 때 이제 하나 올리다가 뭐 이러는 것 같아요. 자, 여기 보니까는 제일 마지막에 올린 게 국비지원 게임학원 취업지원 신청 절차 확인하기라고 하거든요. 그럼 여기다가 국비지원 게임 학원이라고 제가 쳐보면 순위는 얘가 2번째 뜨는 거예요. 그러면 국비지원 취업지원 뭐 이런 식으로 적으면 얘는 순위 5번째 뜨고요. 만약에 국비 게임 학원 이렇게 쳐보면 순위는 2번째 뜨네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어떤 키워드를 적었을 때 그 키워드로 몇 번째 위치에 뜨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하는 게 바로 이 웨어이즈 포스트에서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럼 일일이 네이버에 가서 일일이 쳐보지 않더라도 이 웨어이즈 포스트에 내 블로그의 주소를 적고 여기서 제대로 키워드를 적었을 때 순위가 몇 번째로 뜨는지 이런 걸 파악할 수도 있고, 또 옆에 상태가 뭐냐면요, 제대로 네이버에 잘 뜨고 있는 건가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상태가 체크가 돼 있다라는 건 잘 뜨고 있다라는 거고, 만약에 잘 안 뜨고 있는 것, 노출이 잘 안 되는 건 이런 식으로 X가 뜹니다. 그러면 이건 들어가서 뭐가 문제가 있나 한번 살펴보는 데도 좀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요게 이제 내 블로그만 적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블로그를 이렇게 적어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블로그를 적었을 때 몇 번째 순위에 뜨고 있는지도 볼 수 있고, 또 발행일 같은 경우도 바로바로 뜨기 때문에 이 블로그에서 발행되는 게 며칠에 몇 건씩 발행이 되고 있는가, 그런 것들도 우리가 파악할 때 유용하게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아까 네이버 광고도 좋아하지만 여기 바로 이 키워드 마스터도 꽤 많이 들어가는 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검색해 보시고 질문 있으시면 질문 주세요. 자, 2번째로 제가 설명드릴 곳은 블랙키위라는 서비스예요. 여기는 이제 트렌드한 키워드를 제공해 주고요. 아까 보셨던 그 키워드 마스터보다 조금 더 깔끔하게 더 정확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슈 키워드와 키워드별 실시간 검색량도 함께 보여주기 때문에 되게 잘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번째로 넣은 이유가요. 얘는 1분에 검색할 수 있는 게 3개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아까 그 키워드 마스터는 여러 개를 같이 막 검색해보고 막 주소도 넣어보고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요 블랙키위는 어떤 키워드를 검색하면 그것에 대해 세부적으로 볼 수 있다라는 게 장점이고요. 대신에 아까 얘기했듯이 1분에 3개까지만 검색이 되다 보니까 검색을 내가 먼저 키워드 마스터로 뽑아보고 그 중에 이제 내가 더 자세히 뽑고 싶은 걸 블랙키위에 가서 뽑으시면 되겠죠. 자, 이제 블랙키위 가볼게요. 자, 블랙키위 키워드 검색량 조회 분석이라고 되어 있어요. 한번 눌러볼게요. 빅데이터 기반 키워드 분석 플랫폼 블랙키위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다가 관심 키워드를 적어보세요. 네이버에서 찾느냐 구글에서 찾느냐 다르게 볼 수는 있어요. 어쨌든 저희가 기본은 네이버 기준이니까 그냥 네이버로 맞춰놓고 관심 키워드 적어보겠습니다. 여기다가 적어볼게요.
만약에 제가 이런 식으로 어떤 키워드를 적었어요. 그러면 일단은 체크박스를 로봇이 아닙니다 라는 로봇 인증 체크박스를 체크해 주셔야 돼요. 그럼 데이터 수집이 되면서 이렇게 나옵니다. 자, 보통 코딩 교육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했던 게 2018년도 때거든요. 그래서 키워드의 최초 등장일은 2018년 2월 1일로 되어 있네요. 키워드 등급은 C- 등급 정도 된다고 해요. 조금 밑으로 내려서 보니까 월간 검색량은요. PC로 40건, 모바일로 20건 해서 토탈은 60건 나오네요. 월간 검색이라는 건 지금이 6월 24일이니까 5월 25일부터 6월 23일간 검색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간에 월간 콘텐츠 발행량이 나와요. 아까랑은 좀 다른 점이라면 아까는 전체 문서량이 다 나왔잖아요. 이번에는 월간의 콘텐츠 발행량이 나오죠. 조금 더 세부적이죠. 그래서 금일을 포함한 최근 한 달, 즉 5월 26일부터 6월 24일간에 발행된 키워드와 콘텐츠 수를 따지는데 블로그는 480건 발행됐대고요. 카페는 700건. 그래서 합쳐서 1180건 발행이 됐다고 하네요. 여기도 내가 필터를 뽑아서도 더 볼 수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무료 서비스는 아니니까 참고해 주세요. 자, 6월 예상 검색량. 요거는 대략 6월 달에 예상에서는 6월 23일까지 검색은 80%, 그리고 6월 30일까지 검색량이 100으로 이렇게 얘는 생각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6월 예상 검색량이라고 한다면 이번 달 현재까지 검색량 통계를 기반으로 했을 때 6월 30일까지 검색량이 얼마나 될 건가 그런 걸 적어 놓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지금 60건 찾았다고 했잖아요. 월간 검색이 6월 24일이니까 6월 30일까지 얼마 안 남았죠. 그쵸? 그럼 그 기간 동안에 더 예상해서 검색하는 거는 80건 정도 검색이 될 거다라고 보시는 거죠. 여기서는. 자, 콘텐츠 포화 지수. 지금 60명 검색했는데 1180개나 있대래요. 그러면 지금 검색한 것에 비해서 양이 훨씬 더 많죠. 그러니까 매우 높음. 컨텐츠 포화 지수가 높은 상태입니다. 자, 연관 키워드 20개를 뽑아주는데요. 초등만 제가 중등을 적었지만 초등과 뭐 그 외에 이제 관련된 키워드 검색량과 누적 발행량이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검색을 많이 하면서 누적 발행량이 적은 게 있다면 그런 것들은 우리가 노려서 앞에 띄울 만한 그런 키워드가 되겠죠. 자, 검색 트렌드 보니까요. 어느 때 많이 찾냐면 지금 2021년 11월에 검색량이 제일 많았다고 합니다. 중학생 코딩 교육으로 찾아보니까. 월별 검색을 보면 2월 달이 많네요. 2월하고 10월. 이때가 좀 많았던 것 같고 2월, 3월이 제일 많아요. 새학기 때 제일 좀 관심을 많이 갖는 키워드인 것 같아요. 요일별 검색은 좀 평이한데 월요일날 제일 검색이 적었던 것 같습니다. PC 섹션 배치 순서를 보자면 파워링크 비즈 사이트가 먼저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면 요거로 사람들이 광고를 좀 많이 하고 있다는 얘기가 돼요. 그죠? 그러나 이 다음에 뷰가 나오죠. 뷰가 아까 카페랑 블로그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중학생 코딩 교육을 관심 있어서 검색해 본 사람들이 블로그나 카페의 글을 많이 보고 참고를 하고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네, 이런 식으로 파악을 해서 볼 수가 있고요. 여기는 이제 뷰 탭에 탑 7개 글들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넘어가고 연령별 검색을 보니까 중학생 코딩 교육은 30대에서 검색을 많이 했다고 하네요. 성별 검색 기준 비율과 이슈성, 정보성, 상업성에 대해서 보자면 아무래도 남성이 더 많이 찾아봤고요. 요거는 그리고 이슈성이 없어요. 그리고 상업성, 정보성으로 따져보면은 상업성이 약간 더 치중되어 있는 키워드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석양까지도 자세하게 나온다라는 거는 블랙키위의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블랙키위는 보시다시피 검색 기록을 체크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검색을 많이 해볼 수가 없고 한 3개 정도까지 검색을 하면은 아마 뭐가 락이 걸릴 거예요. 그래서 멤버십으로 만약 가입을 한다라면 또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보조 용도로 쓰실 수가 있을 게 블랙 키위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블랙 키위는 모양도 이쁜 것 같아서 그게 참 마음에 드는데, 키워드 마스터로 정리한 것에 얘는 월간 문서 발행량이라는 게 더 나와서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키워드 마스터에는 전체 누적된 그 문서 수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실제 최신성을 반영하지 않는다라는 부분이 좀 약점이라면, 이 블랙 키위는 월간 문서의 발행량이 나오기 때문에 월별로 얼마나 발행이 되고 있는지 그런 것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블랙 키위가 키워드 조회가 다 되는 게 아니라 1분당 한 3개 정도의 키워드 조회를 허용하기 때문에 월간 비율이 고민되는 경우에만 조금 블랙 키위를 활용하는 용도로 쓰면은 적당하실 것 같습니다. 자, 리얼 키워드. 여기는 사실 그렇게 추천을 하는 곳은 아니긴 한데요. 그래도 키워드 검색 도구 중에 하나라서 하나 제가 넣어봤어요. 한번 적어보죠. 리얼 키워드라고 적어보시면 검색할 수 있는 사이트가 나오는데요. 여기도 한번 적어보죠. 뭐 초등 코딩 교육, 어린이 코딩 교육 뭐 이런 식으로 적어봤더니 PC에서 몇 건, 모바일에서 몇 건에서 합해서 얼마나 되고, 이 도큐먼트 문서가 몇 건이 있다. 그리고 이게 네이버에서 다 발행한 거네요. 얘는 특이점은 날짜별로의 조회율을 이렇게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달별로 얘가 어느 때만 확 올라가는 그런 조회가 갖춰지느냐, 아니면 꾸준하게 조회하느냐, 요거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랜덤 키워드를 뽑아준다는 게 장점이기는 한데 별로 뭐 많이 안 뽑아줬네요. 그죠? 그래서 리얼 키워드는 그런 용도, 그러니까 날짜별 조회율, 요게 일단은 저는 좀 괜찮은 부분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얘는 요만큼만 뽑아줬지만 이렇게 적어보면 추천 랜덤 키워드가 꽤 많거든요. 이렇게 해서 추천 랜덤 키워드를 뽑아준다는 것도 하나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리얼 키워드 가볍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한 군데가 키자드라는 곳이 하나 있어요. 리얼 키워드부터 한번 가볍게 확인해 보시고 키자드로 넘어갈게요. 자, 키자드도 한번 가볼게요. 키자드라고 치면은 키워드 마법사가 이렇게 떠요. 자, 키워드 마법사는요, 아까 전에 했던 거랑 비슷해요. 여기 키워드를 한번 적어 볼게요. 아까 이런 식으로 적으면 네이버의 연관 키워드 10개 뭐 이런 식으로 조회를 해서 알려주죠. 어린이 코딩 교육, 어린이 코딩, 유아 코딩, 온라인 코딩, 코딩 인간, 초등 코딩 교육, 코딩 배우기 등의 여러 가지 이런 네이버에서의 키워드들과 검색량, 블로그는 몇 개나 있는지 블로그 수를 보여주고요. 자동 완성 키워드, 그리고 이건 다음에서의 자동 완성 키워드, 구글에서의 자동 완성 키워드 이런 식으로 뽑아준다는 게 키자드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요. 저는 여기 키자드에서는 키워드 마법사보다는 키워드 분석기를 좀 더 좋아하는 편입니다. 키워드 분석기도 분석할 키워드를 한번 적어볼게요. 아까처럼. 자, 이런 식으로 적어서 키워드 분석을 해보면요. 얘가 좋은 점은 이거예요. 자, 어린이 코딩 학원이 아마 첫 번째 블로그에 뜨는 내용인가 봐요. 근데 여기에 그림이 13장 들어있고, 제가 아까 적었던 어린이 코딩 교육이라는 키워드가 교육이 32글자, 어린이가 12번, 코자는 34번 이런 식으로 단어별로 몇 번씩 빈도가 들어갔는지를 파악을 해줘요. 두 번째 거는 12장 넣네요. 세 번째 건 19장 넣네요. 네 번째 건 15장 넣네요. 자, 이게 뭐 절대적이진 않겠지만 우리가 보통 어린이 코딩 교육으로 앞에 띄우고 싶은 사람들은요, 대략적으로 한 10건에서 한 20건 안쪽으로 올리고 있다라는 게 보이고, 그리고 코딩 교육이라는 어떤 글씨는 한 35개, 34개, 13개, 뭐 44개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반복하고 적고 있는 게 보이죠? 그리고
이거랑 이제 관련된 키워드들이 이런 거잖아요. 뭐 프로젝트, 역량, 뭐 진행, 진로, 뭐 프로그램 이런 것들, 이런 단어들이 어떤 단어들이 좀 많이 들어갔을 때 관련된 키워드라고 생각을 할지, 그리고 걔네들이 몇 개 정도씩 들어갔을지 그런 것들을 파악하는 세부적인 내용을 파악할 때는 이런 키자드가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우리가 이런 거 검색할 때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이버에다가 예를 들어 아까처럼 똑같이 해볼게요. 만약에 키자드 없이, 물론 이걸 들어가서 보면은 이렇게 들어왔죠.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컨트롤 F를 누르면 찾기가 떠요. 여기다 제가 코딩이라고 적어보면 이 글자에서 몇 번 코딩이 반복돼서 나오나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코딩 교육이 몇 번 이렇게 반복이 돼 있다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볼 수가 있죠. 근데 여기는 코딩 교육을 53번 넣었네요. 그죠? 와, 이런. 예, 53번이 다 53번인 건 아니고요. 여기서 보면 이런 것들까지 포함돼서 보여서 그렇고 막상 세보면 그 정도까지는 안 될 거예요. 어찌됐건 간에 그러면 어느 위치에 코딩이라는 글자가 들어갔는지 이런 것들 우리가 파악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제가 또 교육이라고 쳐보면 교육은 몇 번 반복이 돼 있고 어디에 들어있는지를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죠. 이거를 대신해서 해준 게 바로 얘죠.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좀 저는 장점이라고 보여지고요. 근데 원래는 일일이 세보는 게 사실 좋긴 한 게 어느 위치쯤에 들어가 있고 어떤 부분들에 이렇게 넣었는지 그런 게 보여서 그런 게 사실은 그냥 볼 땐 더 좋은데요. 이거 일일이 세고 있으려니까 힘들잖아요. 그리고 어떤 것들을 써야 될지 모르겠고. 그런데 이 키자드는 관련된 키워드들이 보이니까 그런 점에서 저는 키워드 분석기는 되게 높게 평가하고 있어요. 실시간 검색어는 그냥 재미삼아 보시긴 괜찮아요. 옥주현 씨가 1등 했네요. 왜일까요? 이준석이 2등 했네? 왜죠? 모르겠어요. 저 연애 쪽은 사실 잘 몰라서. 자, 여기는 이제 네이버 그 블로그를 구글에 검색 등록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도 같이 지원해주고 있으니까요. 참고해서 보실 만은 하죠. 자, 검색 등록에 대한 건 저희 책에서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검색 등록에 대해 혹시 궁금하신 분은요. 페이지로는 39페이지에 보시면 각각의 검색 등록에 대해 나오니까 이 부분을 좀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궁금하시면 다음번에 제가 한 번 더 알려드려도 좋고요. 자, 어쨌든 오늘은 키워드 위주로 해서 쭉 진행을 도와드렸는데요. 어떻게 좀 여러가지 키워드들 검색해 보셨나요? 마음에 드는 키워드 검색 도구가 아마 몇 가지는 있었을 거라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그 곳들을 좀 주축으로 해서 검색을 해보시면은 아마 본인이 그래도 좀 쓸만한 어떤 키워드나 아니면 연관 검색어 같은 것들을 뽑아낼 수가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고요.